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정보 발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밀려오는 그런 정책입니다. 자, 일단 DSR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DSR이라는 것은 상환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과연 소득 대비 얼마나 상환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한 지표가 바로 DSR인데, 그 DSR에다가 스트레스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DTI라는 개념도 있는데, 그거 역시 소득 대비 대출이 가능한 그런 그 약간의 허들인데, DTI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DTI가 있습니다. 변동금리인 경우에 스트레스 DTI를 적용을 받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금리를 1% 정도 높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얘기를 막 했는데, 제가 금리가 높으면 대출이 줄어요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는 상관없다고, 금리 높아도 되니까 대출만 많이 받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가 올라갈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근데 그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DSR이라는 그 제도의 설계 자체가 금리가 높으면 대출이 줄고요. 금리가 높으면 우리가 은행에다 갖다 줘야 되는 돈이 많잖아요. 이자를 많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DSR은 은행에다 갖다 주는 돈을 가장 적게 할수록 유리한 게 바로 DSR이에요.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해버리면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TI가 1% 넘게 우리가 금리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스트레스 DSR은 금리를 높여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1%를 넘게 계산을 할 것인가? 그러면 현재 금리가 4%라고 치면,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DSR을 계산을 할 때 5%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대출 한도가 조금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그래서 고정 금리를 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 DSR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나 더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전돼서 이제 정책이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5년 고정금리 있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게 바로 5년 고정금리인데요. 그 5년 고정금리를 고정으로 볼 것이냐, 변동으로 볼 것이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섰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정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만기 고정을 제외한 모든 금리는 변동이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트레스 DSR을 발표한 취지가 뭐냐면, 스트레스 DSR을 통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정교하게 반영을 하겠다, DSR에.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게 연체를 한다거나 부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질적 개선을 위해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해서 모두 고정금리로 유도를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정금리가 사실 뭐 좋은지 뭐 안 좋은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죠. 지금 만약에 가장 높은 금리인데 계속 고정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인데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데 나는 계속 5%로 받아야 돼. 이게 과연 유리한 건지, 5%를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갔어요. 7%가 됐어. 그런데 계속 5%야. 그러면 유리한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미래의 금리를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에 모두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전 업권 모든 대출이 대상으로 적용이 되고요. 지금 뭐 하한 상한 1.5, 3.0 뭐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1.5% 정도 가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의 금리를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1.5%를 더한 5.5%의 금리로 우리가 대출 한도의 DSR을 계산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를 당장 시행을 하게 되면
내가 집을 사려고 예상했던 분들이 작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좀 시점을 두고 적용을 하네요. 예전에 문정부 때는요,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오늘 5시부터 3시에 발표했는데 5시부터 적용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은행이 지금 문 닫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신 경우도 있는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뭐 언제 계약한 것까지는 괜찮다. 뭐 정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많이 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시점을 두고 발표를 하네요.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 25%만 적용을 일단 해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50%까지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100%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거에 한 25% 정도까지만 6월까지 해보고, 2024년 12월까지는 50%. 원래 하려고 했던 거예요. 50%. 그리고 25년부터는 100%. 그리고 이제 업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은행의 종류가 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1금융권, 2금융권으로 나눠지는데 이걸 좀 차등을 뒀거든요. 현재도 2금융권인 뭐 보험사라든지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2금융권 은행들은 DSR이 50%로 적용을 받고 있고요. 1금융권 은행은 DSR을 40%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 업권에 대한 적용도 조금씩 시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내가 DSR이 뭐 부족하다 하시는 경우는 2금융권에서 하시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은행의 선택폭을 넓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대상은요, 그 주담대 플러스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많이 받는 게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할 것이고요.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제가 이제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변동형은 뭐고, 혼합형은 뭐고, 주기형은 뭐냐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변동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출을 이제 신청을 할 때 만기를 보통 35년, 40년, 뭐 30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은행에서 가장 긴 대출은 이제 40년 만기입니다. 원래 50년 만기가 있었는데 DSR을 우회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 은행에서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가장 긴 대출은 40년이고요. 자, 이 40년 동안의 변동형이라는 거는 3개월, 6개월, 뭐 12개월 이런 식으로 변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거나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거나 이런 이제 방식이 변동형 금리이고요. 혼합형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아마 상품일 건데요.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과 변동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5년 동안만 고정, 그리고 나머지 35년, 만기가 40년인 경우에 35년은 변동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 변동형의 주기는 여러분들이 대출을 처음에 신청할 때 체크하셨을 거예요. 근데 대출 서류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데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출 금액만 정확히 보고, 그리고서는 뭐 이름 적고 뭐 사인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때 아마 3개월, 뭐 6개월로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이 변동형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혼합형 같은 경우는 5년 동안만 딱 금리가 픽스가 되어 있어요. 내가 뭐 3%에 신청을 했으면 5년 동안만 3%고요. 5년이 지나면 이제 그 당시에 변동금리로 다시 금리가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변동형은 계속 바뀐다. 혼합형은 혼합이 되어 있다. 그럼 주기형은 뭐냐? 5년 주기형, 뭐 10년 주기형, 뭐 근데 대부분 이제 5년 주기형이고요. 5년 주기형이라는 거는 5년씩 금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 5년 동안 똑같은 금리를 3%대 금리를 이용을 했으면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다시 5년 동안에 이제 그 금리가 픽스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주기형 대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혼합형은 5년만 고정이고 나머지는 변동이니까 더 위험해. 주기형은 그래도 5년씩은 고정이야. 그러니까 좀 덜 위험해.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합형하고 주기형 대출의 스트레스 DSR의 그 적용 비율이 조금 다른데요. 여기 이제 살펴보시면 자,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의 이제 적용 방식이 있는데, 자, 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DSR 100%다 적용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5년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혼합형인 경우는 60%를 적용을 할 것이고요. 5년 주기형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적용을 하겠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뭐 1.5%를 올려야 되면 변동형은 1.5%다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고정금리에서 5년 고정, 5년 동안만 고정인 경우는 1.5%에 60%만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기형 같은 경우는 1.5%에 30% 정도만 올리는 거라서 주기형이 금리를 조금 덜 올리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DSR은 이제 그렇게 적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출은 이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집을 사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니면 이미 계약을 했는데 바로 적용을 해버리면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 살펴보시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자, 예외사항이 있죠. 집단대출은 시행일 전일 2024년 2월 25일까지 입주자 공고를 시행한 경우는 이 스트레스 DSR 적용이 이제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 주담대 같은 경우는 2024년 2월 25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 즉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만 체결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2024년 2월 25일 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매매 계약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이제 이체를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 꼭 본인 이름으로 이체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이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데요.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정부에서 예시를 적어 놨는데, 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변동금리, 혼합금리, 그 다음에 주기형 금리였을 때 지금 원래는 3억 3천 정도가 대출이 가능한 그런 분이셨는데요. 만약에 적용을 받게 되면 상반기 6월까지죠. 6월까지는 이제 변동금리 하게 되면 3억 1,500만 원. 왜냐하면 100% 적용이 아니라 25%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죠. 그래서 1,500만 원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 5년 고정금리죠. 이 경우에는 3억 2천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주기형 같은 경우에는 3억 2,5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이제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조금 더 줄어들고요. 그리고 소득이 높은 분들도 역시 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크지는 않더라도 몇 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DSR은 적용을 받게 되면 내가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구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금리만 내려가면 우리가 참 좋죠. 금리만 내려가면 DSR도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사실 예전에 2% 금리였을 때 하고 지금 4%가 넘는 금리하고 대출 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금리만 떨어지면 우리가 좀 대출하기도 편안하고 대출 상환하기도 편안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DSR 적용하기도 조금 편한 그런 여건이 되는데, 현재처럼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죠. 이자도 많이 내셔야 되고 대출 한도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지금 금리가 높은 시점에는 조금 더 민감하게 이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제 개요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은행에서도 이제 주기형 상품을 많이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년 고정 상품보다는 주기형 상품이
좀 더 스트레스 DSR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상품이 이제 세팅이 되는지 한번 조금 이제 신경 써서 살펴보고 나한테 유리한 상품을 고르면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스트레스 DSR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 집을 살 때 이자는 가장 적게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우리가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